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리 숫자입니다. 아쉬운 것은 희망을 가질만 하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집단 감염. 참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84명, 84명입니다. 지금 사흘 연속 두 자릿수 유지했습니다. 대구 지역도 확진자가 32명으로 6일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요. 완치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16.8%. 신규 완치는 264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로콜센터 정부 세종청사에 이어서 성남 은혜강 교회 53명으로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은혜강 교회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지금 오히려 외국에서 유럽에서 특히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흘간 입국자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레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더 참고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320명이고 이 중 1,40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4명, 그러나 격리 해제가 264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6%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3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교수님 좀 마음을 놓을 만하다 싶으면 또 하나씩 터지고 이런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은 절정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추세로 봤을 때? 절정기는 2월 29일 날 909명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3월 13일 이후에는 골든 크로스, 즉 격리 해제가 확진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예. 지금도 매일 7, 80명 정도가 나오는 정도니까 상당히 적은 수이긴 합니다. 예. 안정적이긴 하죠. 예.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신천지 이외의 일반 시민들 양성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양성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으로 보면 대구 경북보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 예. 이 대구 경북보다 서울 수도권이 더 위험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관들 예. 또 공중시설들 대중교통들 인구가 2,500만이나 되는 상황 예. 여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큰 게 아니고도 작은 하나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라든지 무슨 그렇죠. 산모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나오는데도 그 한 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대중교통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치고 또 어디선가 교회가 관련되어 있고 예. 교회에서부터 또 일반 공중시설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결국은 관건은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서울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이런 일이 안 터져 나오고 지금 있는 환자들의 그 밀접 접촉자들의 동선에서 예. 얼마나 다 잡아낼 수 있느냐
더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빨리 잡아낼 수 예. 있느냐. 잠재적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잠재적인 전파자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주간은 분명히 손위생, 마스크 쓰기,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아직 학교도 문을 안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 예. 열 때까지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구로콜센터, 정부 세종청사, 은혜강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수도권 얘기하셨는데 혹시 집단 감염 가장 좀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지금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제일 폭발적인 것이 어디서든지 교회가 예. 문제가 돼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천지 때에서 보셨다시피 그 2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중간에도 여러 가지 지역 예배, 뭐 구역 예배, 소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한 1, 2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예. 여기서부터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한 주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까지 거쳐서 모르고 있었는데 예. 그 안에서 많은 환자가 만들어지고 그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또 전파를 하면은 이 뭐 대중교통이고 여러 지역사회가 전부 다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역당국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예. 없죠. 근데 거기서만 시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큰 데서 한번 시작하면서 교회를 한번 거쳐요, 중간에. 대부분이. 그러면서 거기서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밀접 접촉을 한 가족들 또 그 가족들 중에 누가 PC방에 간다든지 뭐 여러 또 일반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고 하는 이 고리가 지금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여러 사람이 한데 모이는 거 그거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완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완치율도 16.8%, 오늘만 이제 264명이고 어제는 300명이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완치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완치가 되면 상식적으로 물론 변종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6개월간은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갖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면역 항체가 생기면 계속 저항성은 있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까 봐 재감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완치자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완치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면역력을 가진 집단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지역사회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완치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2월 29일 전후로 해서 수백 명씩 909명까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빨리 진단을 해서 격리 치료를 했기 때문에 완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완치자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아직은 좀 이르죠.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예. 신약 개발이나 백신 관련해서 혹시 전망하신다면요. 백신인 경우는 실제로 NIH에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서 임상 일상, 즉 효과는 있는 거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없나 하는 것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작은 벤처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이 다국적 기업들은 그거를 이제 머지라고 그러죠. 그 회사를 사버림으로 해갖고 예. 자기네 걸 예를 들어 파이자 같은 회사에서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냐면은 혹시라도 많은 돈 2조 정도 드는데 투자를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물건이 돼서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도 뭐 6개월도 짧거든요. 2상, 3상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기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짧게 봐도 6개월 후에 지금 3월이니까 9월 달에 상품이 나와서 백신이 됐다 했을 때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맞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지금으로서는요. 또 한 가지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 그 대형 제약회사들도 찾고는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항바이러스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거든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잘 듣는 것들을 찾아서 아마 지금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약들이니까 기왕에 사용하던 약들은요. 그걸 갖고서 잘 찾아서 몇 가지 더 임상시험은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잘 막아야 되는데요. 전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게 되는 장소가 매우 많습니다.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초중고 개학을 2주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대책들은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2주입니다. 2주 이후에 다시 결정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정말 좋아지면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부는 존중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다만 감염증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는 휴업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교수님. 개학 연기 당연한 결정이라고 봐야죠.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고요. 지금 3주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3주 안에 그럼 우리 학교라는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전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4월 돼도 혹시라도 좀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오는 상황이라면 교수님 어떻게 판단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0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한 자리 숫자까지는 잘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한 자릿수 간 다음에 그럼 우리 지역사회 전파가 없느냐 하고 얘기하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월 6일까지 시간을 벌어서 한 대여섯 명씩 나온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무증상 감염으로 찾아가 봤더니 지역사회 전파가 조금씩 있었다. 뭐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럴 경우에 학교 문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는 이거 방역적인 면에서 보면은 더 연장하는 게 좋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또 꼭 뭐 그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 예.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겠지만 개학 연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미성년자들의 확진자가 좀 계속 증가 추세에 예. 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증상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린 애들끼리의 전파도 문제지만 이 어린애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한테 그렇죠. 가정으로 돌아갔을 예. 때 예. 또 다른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이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또 이 교육 당국 입장에서 보면 수업 일수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이 개학이 계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또 이 돌봐야 되는 학부모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감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예. 한다면 일단 방역에다가 모든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 개학 연기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학사 일정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혹시 집에 애가 예, 고2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예.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뭐 집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규모 학원 있잖아요. 예. 몇 명씩 수업 듣는 이것들 나가고 있습니다. 아, 학원은 지금 못 여는 데가 그 있습니까? 그룹 지도 과외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 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공부합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현장은 못 봤습니다. 내가 해서. 이럴 때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 대화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예.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죠. 예. 근데 제가 그 좀 하면서 몇 가지 제안할게요. 네. 이번에 그 저도 뭐 학생들의 그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연장한 거는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근데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 게 네. 학생들이 그 수업 결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원격 학습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수업 교수를 줄이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직원들 중에도 선생님들이야 뭐 관계 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조리원처럼 일을 안 하면 또 이제 수입이 없는 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분에게 대체 직무로 좀 전환시켜 가지고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급 돌봄 예. 집에서 이게 돌보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라든지 여러 보완책이 좀 이게 같이 놓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장성철 소장 일부에서는 2주 더 있다가 본다고 하지만 아예 선거 끝나고까지 좀 차분하게 시간을 좀 갖고 가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던데요.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수업 일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름방학 어떻게 하느냐, 특히 고3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4월 초에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더 연장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예정대로 예. 한 번 연기한 대로 그대로 다시 그때 계약을 할 봐서. 건지 예. 이 부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도 개학 연기에 따른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당에서 아마 할 일보다는 이제 교육부에서 할 일인 것 예. 같고요. 아마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마 이제 추경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고 뭐 개학 연기라든지 이건 아마 교육부와 아마 질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